2023년 9월 1일 출근길입니다. 출근길 한마디. 요즘에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지금 육사 교정에 있는 그 형상을 옮긴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습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들이 유해 모시기부터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도 인정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홍범도함 명명을 했었고, 그거 보면은 과연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후대에서 평가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항상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역사관이 중요한 거고, 그렇게 따지면 박정희 대통령도 공산당 남로당 활동을 했었고, 이런 부분을 봐서는 과연 역사란 무엇일까 한번 되새겨보게 됩니다. 한번 실수가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게 과연 이제 그런 거 같아요. 보면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돈을 훔쳤다. 자, 훔친 거는 분명히 범죄죠. 그런데 그 돈을 훔쳐서 선량한 일을 했다. 그러면 이제 훔친 그 범죄랑 선량한 행동을 한 그 비율을 따져서 선량한 행위를 많이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영웅이 되나? 이것도 한번 재평가될 문제거든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얘기했을 때 남로당 공산당에 입당해가지고 활동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조국 근대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 공이 더 크다 해서 또 그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떤 게 정답인지 정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역사는 항상 보면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100% 믿을 수도 없고, 과거 역사를 항상 보면 재평가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근데 홍범도 장군 육사에서 그거를 옮긴다? 그것도 좀 약간 현 정권의 어떤 외압이라든지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또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제대로 된 리더, 지도자 이런 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모든 조직이나 이런 거 보면 요즘에 골대녀 많이 뜨죠. 그거 보면 감독 한 사람에 따라서 그 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죠. 전략 전술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팀 컬러도 바뀌고, 그만큼 그 리더, 지휘관, 지휘자, 일국의 대통령, 군수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한 분에 따라서 엄청나게 바뀌는 걸 봐서는 그 역할이 대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올바른 가치관과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그런 자리에 올라야지만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도 깨어 있어야지 뭐가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인류사를 이렇게 보면 역성혁명에 대해서 이제 가끔 생각을 해보는데, 제대로 된 리더가 왕이 아닐 때는 역성, 뭐 성을 바꾼다는 거거든. 이제 임금을 바꾼다는 거죠. 임금을 바꾼다는 거는 결국 정권을 바꾼다는 거죠. 그게 역성혁명인데, 맹자는 이제 역성혁명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분이고, 때로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된 왕이나 대통령이 제대로 못하면 이게 이제 정책이나 모든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도 뭐 역성혁명, 뭐 혁명이라고 하면 뭐 쿠데타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그 역성혁명의 일환으로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뭐 탄핵 제도가 있죠. 주민 뭐 소환제도 있고,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도 이장을 뽑았는데, 이장이 어떻게 좀 약간 사기꾼 같고, 다른 동네에서는 사기꾼 뭐 사기를 쳤는지 뭐 해가지고 우리 동네로 왔다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뭐 자기 거만 챙기고, 이장하면 또 이권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민들 불만이 많아서 주민 소환제를 해야 되지 않냐 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주민 소환제로 해서 탄핵당해서 불명예로 나갈 바에 차라리 조용히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냐, 제가 공고를 드렸는데, 제 앞에서는 그만둔다고 큰소리 빵빵 치더니, 뭐 위원장님 만나서 얘기하고 쑥닥쑥닥 얘기하더니 결국은 자진 사퇴도 안 하고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과연 이 리더나 대통령, 이 한 사람의 그 가치관과 역사관에 따라서 나라가 완전히 뒤죽박죽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거는 역사가들 뭐 역사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냐. 지금 나라가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좀 그렇습니다. 저도 그쪽에 한 표를 한 것 같은데, 비밀 투표라서 뭐 누구를 찍었다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회사도 그렇고 그 십상시들이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밑에서 이제 아부 떨고 자기네들 챙길 것만 챙기고 뭐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인간들, 뭐 그런 인간들이 사실 많긴 많아요. 저도 회사 생활 뭐 지금 잠깐 하고 있는데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엄청 답답하죠. 진짜 욕이 막 나오는데, 그게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순 아부 떠는 사람들만 이 좀 흘러가는 판세를 보면 좀 씁쓸하죠. 문제는 다 보이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모른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게 리더나 어떤 장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권리가, 혜택이나 권리가 많이 따르지만 그만큼 책임감과 의무가 따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사태에 대해서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있고, 과연 이게 지금 공과 사를 뭐 저울질로 해서 이렇게 평가해서 공이 높으면 사가 묻혀지는 건지, 요거는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과연 정답은 뭔지 뭐 시대에 따라서
이게 이제 항상 변하기 때문에 뭐 의적 홍길동을 생각한다고 하면 과연 뭐 그게 정답인지, 그렇다고 하면 현대판 뭐 대도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국민들은 연호하고 환호할 수 있지만 과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리고 법도 사실은 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죠?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회의원들이라고 하죠. 국회 망망 식충이들이잖아. 솔직히 일하는 거 없고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가는. 그래서 예전에 허경영이 얘기했던 허경영이나 그치, 허경영, 저기 저쪽 동네에도 허경영 하늘궁이 있더라고요. 허경영의 공약 중에 좀 약간 센세이션하고, 처음에는 무슨 이 또라이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허경영이 했던 공약을 지금 많이 따라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선 혁신가? 뭐 제가 뭐 허경영을 좋아하는 거는 아니지만, 공약을 이렇게 봤을 때 좀 약간 마음에 드는 공약은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것 중에 뭐 결혼하면 결혼자금 5천만 원씩 준다, 1억을 주겠다, 뭐 이런 공약도 있었는데, 뭐 출산하면 뭐 얼마 주고,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앞선 사람이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을 펴야 될 때죠. 출산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 중에 이제 또 약간 국회의원들을 명예직으로 하겠다, 월급 보수 없다, 뭐 이런 공약은 상당히 좀 멋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대통령 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 권력이 너무 많은데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정신적인 세계가 좀 이상하면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오늘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그거는 좀 반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많이 시끄러워졌고 막 했던 부분은 친일파 이 숙청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결국은 이제 미국에 놀아난 거죠. 뭐 미국도 이제 광복된 다음에 혼란기이기 때문에 어떤 관리자를 임명을 해야 되는데, 뭐 독립운동했던 분들이나 뭐 그쪽 후손들은 많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썩어도 둔치라고 친일파 하면서 그쪽에 관리자 있던 그 친일파들을 대거 뭐 공무원으로 등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쭉쭉쭉쭉 이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 거죠. 원래는 그 친일파를 완전히 숙청을 했으면 뭐 이런 문제도 없었을 건데,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 독립운동가 자손은 자대 손손 가난에 찌들어 살고 친일파들은 평생 그 후손까지 떵떵거리며 산다, 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과연 정의란 무엇인지, 과연 공과 사는 어떻게 이거 평가가 돼야 되는지, 공이 높으면 무조건 옳은 건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오늘도 출근길 한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